배우 류준열 씨. 오늘 이게 연예 뉴스 중에서는 제일 화제더라고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요. 빌딩테크로 최소 40억 원의 차익을 얻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에 서울 역삼동에 있는 대지와 단층 건물을 58억 원에 사는데요. 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명의는 법인 딥브리딩으로 돼 있습니다. 2018년에 설립된 회사인데 공연 기획을 하는 곳으로 류준열 씨의 어머니인 김모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곳입니다. 자, 건물을 매입한 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논란이 될 일인가? 또 돈 벌어서 건물을 또 매입하고 차익을 거둘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뭐가 논란이 되고 있는지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90% 대출, 나도 받았으면. 그러니까 저도 딱 이 부분이 눈이 진짜 뿅 하고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진짜. 대출이 90%. 일단 90%를 대출 받는다는 건 저 같은 이렇게 새가슴 입장에서는 그것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거 못 갚으면 어떡해요? 해준다고 해도. 네, 90%인데 내가 돈이 뭐 적어도 내가 90% 있고 10% 대출 받으면 저 같은 새가슴은 10% 갚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지금 상황은 누구도 그냥 이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인데 90%는 대출 받았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집을 하나 딱 사는데 땅을 사는 데 있어서 62억을 대출 딱 받습니다. 그게 이제 건저당을 설정할 때 보통 이제 어느 정도 120% 정도의 어떤 건저당을 설정한다면 한 52억 정도를 대출받았다면 한 90% 이상 대출을 받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건물을 올리는 데 있어서도 17억 정도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전체 대출 금액이 사실상 굉장히 많은 금액의 대출 금액을 받게 되고 이게 2020년에 건물 사서 올렸는데 2022년에 150억에 매각하게 되죠. 그러면 뭐 이제 양도소득세 기타 여러 가지들 생각하면 세후라도 약 40억 원 정도 이득을 얻게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보통 연예인 DC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무슨 이렇게 뭐 대출도 연예인 뭐 특판 대출 아니죠. 이런 게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예. 우리 법적으로 사람은 자연인하고 법인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우리 자연인은 우리 일반 자연에 있는 인간들을 말하는 거고 법인은 법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인간을 말하는데 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법인. 예. 일반적으로 연예인 이름이 간다 하더라도 대출 제한이 지금 많습니다. 대출도 잘 안 해줄 뿐더러 지금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붙을 수가 있어요. 예컨대 지금 2주택 이상이 되면 중과 같은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가세가 많아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건 불법이라 말하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법인이라는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든 다음에 법인을 통해서 한다면 대출 조건도 완화될 수가 있고요. 또 거기서 세금 혜택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오는 것처럼 뭐 건상우 씨라든지 공효진 씨, 하정우 씨 이런 분들이 이제 법인을 이용해서 대출을 좀 했고요. 대출을 통해서 이게 일반적인 거였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 승재현 의원님 같은 분이나 저 같은 분은 예. 사람은 용기가 없지요. 새가슴. 저도 뭐 법무법인이 있습니다. 네. 하려면 뭐 마음 먹고 할 수 있는데 진짜 법무법인으로 땡기시면 되잖아요. 뭐 또 필요하다면 법인 하나 더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문제는 없는데 페이퍼 그렇게 컴퍼니. 하기엔 페이퍼는 아니죠. 실제로 하는 척하면서 그렇게 그게 하면서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저렇게 하는 게 참 쉽지는 않죠. 자금도 많이 들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소장님,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뭐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지금 논란이 또 더 가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준열 씨가 예전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예전에 했던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 그 유준열 씨가 사실 뭐 조각 같은 미남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냥 그래요. 소신 발언이십니까? 네, 소신 발언. 그 조각 같은 이 미남상은 방송이 갈 아닌데. 수도 있는데 이거. 아니, 제 너무 정색을 취향 하지 가지고 마세요. 이렇게 단순에 가야 되나? 일단 그러면 소장님 기호는 그거는 조금 다른 걸로. 아니요. 저 조각 같은 미남은 저도 안 좋아해요. 근데 이분도 조각 같은 미남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어서 좋으시다는 거예요? 아니, 좋게가 아니라 그냥 그래서 선호하시는 여성들이 또 있는 거죠. 뭔가 패셔너블하고 약간 개념 배우 같고 소신 발언도 가끔 있고 뭔가 지금 백하님이 실물로 보면 되게 잘생겼다고. 그래요? 실물로 못 봐서. 그 뭔가 멋있기는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또 이제 그런 조각상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약간 멋있었던 느낌은 약간 개념 배우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느낌이
굉장히 좀 쿨한 느낌이 있었죠. 그리고 뭐 말도 사실은 멋지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6년에 글로리 데이라는 영화 개봉 당시에는 나는 요즘 초등학생 꿈 1위가 건물주라고 하는 말에 충격을 받았다. 나 어렸을 때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의사가 꿈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돈 잘 벌어서 그런 것 같다. 그런 것들은 이제 상처 같다. 이런 개념 발언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9년 돈 개봉 당시에도 부자가 되면 좋겠지만 나는 돈을 위해서 연기하지는 않는다. 난 정말 관객들과 만나면서 연기하는 거에 집중한다. 그러면서 나는 아마 건물주가 되는 건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한 2년 정도 별로 시간이 많이 안 지났잖아요. 2, 3년도 안 돼서 이렇게 건물주가 되니까 사람들이 예. 이제 뭔가 질타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박 변호사님, 네. 좀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유준열 씨 소속사에서 나온 뭐 입장이나 이런 거 없어요? 자, 소속사 얘기에 따르면요. 원래 이제 법인을 하려면 뭔가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준열 씨가 아마 의류 사업 같은 걸 하려고 법인을 설립했고 그래서 건물을 지었는데 이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안 됐고요. 그래서 건물을 매각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딱 봐야 될 부분 이 부분 같아요. 결국은 법인 거예요, 이게. 법인 이익을 얻었는데 개인이 가져오려면 또 세금을 물든지 뭘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 나중에 확인이 될 거예요. 이게 법인 거하고 개인 거 다른 거거든요. 예. 지금 단계에서 뭐 이익을 보기도 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또 이게 유준열 씨가 이거를 또 바로 받아가는지 예. 받아갈 때 또 세금을 내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 예, 예. 이걸 확인할 수 있고 이걸 갖고 우리가 뭐 비난하거나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정말로 사업을 하려는데 사업이 안 되는 거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